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돈마리TV의 한돈 대표입니다. 요즘 참 힘드시죠? 시장이 굉장히 힘듭니다. 미국 증시도 대폭락을 기록하고 있고, 국내 증시도 하락세를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미국 증시야 뭐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좀 내려가는 게 좀 맞는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사실 미국 증시에 보면은 보통 들 빠진 것처럼 보일 겁니다. 미국이 수요일 날 급등하고 목요일 날 급등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그 여러 가지 악재들이 지금 뭐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그런 모습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평균 코스피 퍼가 이제는 또 내려와서 한 9.5배, 6배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PBR도 이제 1배 이하로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신흥 국가들에 비해서도 저평가되어 있고 다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매도 세력들은 한국 증시를 못 팔아먹어서 안달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공매도에 대해서 말씀 좀 드려봐야 될 것 같고요.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국내 증시의 흐름, 참 어렵죠. 뭐 위로 상방을 치고 갈 수가 없는 뭐 그런 배경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박스권으로 지금 현재는 볼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박스권의 저점을 좀 이탈할 가능성도 현재로서는 배제할 수 없는, 박스권이라기보다는 지금은 고점이 낮아지는, 이렇게 고점이 좀 낮아지는 패턴으로 우리가 좀 인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고점이 똑같은 박스권하고 고점이 낮아지는 거하고 또 차로 다르거든요. 고점이 똑같은 박스권 같은 경우는 저점 매수, 고점 매도를 하면 되는데, 고점이 낮아지는 경우에는 확률적으로 봤을 때 아래로 깨질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럼 깨지면서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점이 지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상태에서 단기적으로 저점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 시점은 저는 이제 또 오히려 저가 매수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워낙 저평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또 빠지면서 당장에 이렇게 하락은 나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자, 지금 오늘은 우리가 지금 그 공매도에 관련된 내용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우리가 대응해야 할 방법은 지금 지수 관련 종목으로서, 그러니까 지금 5월 달부터 시작을 해서 공매도가 지금 엄청나게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공매도의 순기능은 저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이 올라갔을 때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과열을 막을 수 있는 영향은 있겠지만, 지금처럼 좋은 내용이 앞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는 공매도는 정말 좋지 않은 그런 제도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어찌되었건 한국은 또 MSCI라는 곳에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기 위해서는 공매도를 전면 개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정부는 현재 그래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공매도를 전면 재개를 해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것인가? 아니면 지금 공매도 때문에 너무나 많은 개인 투자가들이 어마어마한 원성을 지금 쏟아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 원성을 그대로 무시할 것인지 아니면 어떻게라도 방법을 만들어낼 것인지가 중요한데요. 사실 공매도를 아무리 규제를 하고 제도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뭐 방법은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대형주들이야 뭐 거래량이 좀 많기 때문에 공매도를 좀 해도 어떻게 남겨놓을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전 종목에다가 공매도를 제기하는 부분들은 좀 아쉽습니다. 이게 지금 6월 달 정도에 좀 결정되지 않을까 이렇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또 이렇게 중소형주들이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거품이 낀 종목들이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우리나라 공매도 부분 제기 후에 공매도 거래 대금이요, 작년 3분기에 25조, 4분기에 26조, 올해 1분기에 무려 30조.
뭐 공매도 재개되고 나서 총 130조 원 이상이 공매도 거래가 됐다라고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만큼 외국인들, 특히 외국인들의 공매도 비중은 75% 정도에 육박하고 있고 개인은 한 2% 정도 못 미치는 그런 영향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매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정부에서 지금 계속 저울질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고요. 지금 새 정부가 고민하고 있는 공매도 개선 방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방안을 보시게 되면요. 지금 현재 그 기간에 비해서 높은 담보 비율을 지금 개인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 105% 정도인데요. 개인이 한 140% 정도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낮추라는 거죠. 외국인도 이걸 높이라고 이미 좀 시장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개인을 낮추는 방향으로 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 사실상 막 큰 의미는 없다. 오히려 더 개인들에게는 불리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가 변동성에 좀 취약해질 수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 하락이 과도할 경우에 자동적으로 공매도 금지되는 서킷 브레이크 도입. 자, 지금은 우리가 이제 후발이에요. 공매도가 많이 나오면 그 다음날 거래 뭐 공매도 과열, 그래서 공매도 하루 정도 금지하는 요게 지금의 상황인데 이거를 장중에 주가 좀 급락하면 공매도를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이제 서킷 브레이크 제도를 도입하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약간은 그래도 장중이니까 약간 좀 영향력은 좀 있다. 효과가 좀 있을 것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채 공매도 여부를 매일 실시간 점검하겠다라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불법 공매 적발 시 주가 조작의 전에는 형사처벌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지금 정부에서 내놓고 있는 해결 방침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만 가지고 공매도를 사실상 막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러면 공매도 세력들이 겁을 내려 그러면 지금 주가가 굉장히 현저하게 싼 상태에서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는 쌉니다. 한국 주식은 싸요. 1년 평균 주당 순이익을 봤을 때 9점 몇 배밖에 나오지 않으니까 10배가 안 되니까요. 쌉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상치라는 거죠. 근데 지금 현재 이 경제 상황을 보게 되면 예상치가 수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평가율이 좀 사라지고 그리고 앞으로 또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갈 것이고 유동성은 더더욱 더 축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기업들의 경제, 기업 실적들이 안 좋아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저가를 논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쉽게 아직까지는 쇼커버링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이제 공매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입장을 보게 된 이런 종목들 때문이에요. 최근에 현대사료, 한일사료, 뭐 이런 일부 소형주들이 뭐 500%, 700%씩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공매도가 없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시장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주가 올려놓고 결국에는 마지막에 피해보는 사람들은 개인 투자가 될 것이다. 이런 항상 이 악성 세력들이 이런 제도의 문제를 만들어낸다고 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사료하고 한해사료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럼 만약에 6월달 경에 공매도가 전 종목에 재개된다고 하면 이런 종목들은 정말 초토화될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항상 주가 많이 빠졌다고 해서 섣불리 들어가지 마시고 조심을 해야 된다는 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대차장고 추이를 보시게 되면 지금 한 80조 이상까지 와 있는 걸로 판단이 되고요.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겠습니다. 최근에 보면 얼마나 우리나라의 종목들이 공매도 공격을 많이 받았는지 뉴스 몇 개를 보겠습니다. 엔지캠 생명과학 증자 폭탄 거래로 거액 챙긴 공매도 세력. 자, 한번 볼게요. 엔지캠 생명과학. 어마어마하죠. 정말 10만 원대에 있던 주가 지금 2만 원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히 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성장주기 때문에 저금리 시대에서는 엄청나게 잘 가지만 또 금리가 올라간 시점에서는
한 빠져도 저가 매력이 안 생기는 상태입니다. 바이오가 그래서 좋을 땐 좋지만 또 무서울 땐 무서운. 그래서 바이오는 금리 내려갔을 때 보시는 게 좀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요. 자, 그리고 보니까 또 네이버, 카카오, 공매도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이버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현재 주가가 어마어마합니다. 계속해서 지금 폭락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죠. 그동안에 이제 너무 많이 올라와다 보니까 거품이 끼었던 거고요. 제가 항상 얘기했지만 카카오는 거품입니다. 그래서 그 거품들이 빠지는 그런 과정에 공매도 세력들이 뛰어들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1년간 공매도 거래 대금이 147조 원이었다라는 거고, 그리고 최근에 LG 디스플레이도 공매도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쩐지 많이 빠지더라. 삼성전자도 공매도 공격을 개념을 받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실적도 사상 최고치고 다 좋은데 공매도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도요. 개미 울린 공매도 영국계가 주범이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공매도 세력들은 빈틈이 보이면 그냥 물어뜯습니다. 미국에서는 주가를 보게 되면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계속 우상향 파동이지만 한국 근실은 한번 밀리면 아주 오랫동안 주가가 못 가기 때문에 공매도 세력들이 과거부터 우리나라는 약간 좀 대외 변수에 좀 취약합니다. 그래서 중국이 안 좋으면 중국을 핑계 삼아서 주가 폭락시킬 수 있고, 미국이 안 좋으면 미국이 또 핑계 대서 폭락시킬 수 있고, 또 한국 상황이 또 안 좋아지면 한국에 또 디스카운트를 내리면서 폭락시킬 수 있고, 너무나 대외 변수에 취약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매도 세력들이 한국에만 들어오면 돈을 벌어고 나간다라는 옛날부터 그런 소문들이 많이 퍼졌다고 되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6월 달에 공매도가 재개된다. 참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수급이 지금 가뜩이나 안 좋아요. 제가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 대한민국 지수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요 섹터, 요 라인까지 개인이 손해본 금액이 무려 100조 원입니다. 거기에 들어온 자금이 100조 원이 넘어가는 거죠. 그 여기에 100조 원이 현재 물려 있다는 소리가 되겠죠. 그러면 주식시장의 종목들은 굉장히 많아졌고, 그것도 조 단위의 신규 상장 종목들이 계속해서 상장에 들어왔고, 그러면 그 돈을 무슨 수로 방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대놓고 거기다가 공매도를 치게 되면 수급이 완전 붕괴되는 이런 현상들이 현재 발생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공매도의 그 추이를 한번 보게 되면 위메이드 같은 경우도 공매도 공격을 많이 받았던 기업이죠. 뭐 15%, 20%뭐 이건 양호한 겁니다. 15%, 20%는 양호한 거예요. 최근에 보게 되면 공매도 순위를 보게 되면 비중입니다. ITM 반도체 30%예요. JNTC, LG생활건강 30%, 아모레퍼시픽 26%, 대우조선해 26%, 뭐 하물며 S1까지도 지금 이 경기방어주인 S1까지도 공매도 비중이 늘었다. 참 안타까운 대목이고요. 뭐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되는 수많은 그 금액의 상당수가 공매도라는 거죠. 이 상황에서 전 종목에다가 공매도를 한다. 저는 이 현재 정권을 믿어보겠습니다. 지금 MSCI가 중요한 게 아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만약에 그럼 6월달 이후에 공매도가 재개된다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자,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중소형주들의 매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대형주가 못 가니까, 그리고 아직까지 중소형주에는 공매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대형주가 다 빠지고 그나마 공략할 수 있었던 게 중소형주였는데, 이제 만약에 6월 달에 전 종목의 공매도가 재개된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들 그동안에 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철저하게 조심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뭐 한일사료 이런 종목들 보게 되면 많이 빠져 있지만은요, 아직 오른 거에 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빠진 것도 아닙니다.
그럼 이런 종목들은 철저하게 반듯하게 좀 털고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절대 그리고 많이 빠졌다고 해서 함부로 저가 매수 나서셔도 안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많이 올랐던 종목일수록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는 공매도가 크게 늘 수 있기 때문에 6월달 공매도 한다 그러면 중소형주들 특히 많이 올랐던 중소형주들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반대로 이제 조금 덜 올랐던 종목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은 뭐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가겠지만 사실 이제 공매도가 다 재개되게 되면 중소형주들에도 매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또 전략을 좀 바꾸셔서 우리가 이제 너무 중소형주도 가는 것보다는 이제 조금 더 좀 우량주급을 매수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 또 발생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쇼커버링이 언제쯤 들어오겠느냐를 보게 되면 자, 지금 우리나라 주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은 일단 금리 인상. 왜 금리 인상이 무서우냐?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또 대차 대조표 축소예요. 자, 얼마 전에 FMC 회의가 끝나면서 불확실성 해소다라고 했고, 그리고 파월이 비둘기파적인 발언은 아니지만 0.75, 즉 우리가 자이언트 스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자이언트 스텝은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급반등이 나왔는데 시장은 파월을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차 대조표 축소가 이제 당장 이제 큰 폭으로 뭐 450불 또는 450억 불 또는 향후에 900억 불까지 줄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좀 현재 좀 요동을 치는 그런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는 뭐 일단은 뭐 저점 이탈했기 때문에 당장의 추가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또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계에서 부채가 가장 가파르게 올라갔던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갈수록 신용 리스크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보시겠고요. 여기에 환율까지 올라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 주식을 매수하기가 거의 어려운 상황이죠. 여기에다가 우크라이나 사태 계속되고 있고요. 공급 쇼크로 향후에 기업들의 실적 악화까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제 공매도들이 두려워하는 건 하나밖에 없는 거죠. 바로 우크라이나 종전입니다.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갑작스럽게 휴전을 하거나 이렇게 됐을 때는 공매도 세력들이 놀라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쇼커버링, 즉 공매도 쳤던 부분들을 사서 되갚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겠죠. 그럴 때 주가가 단기간에 좀 급격한 반등을 한번 나올 수 있을 것이다. 그때를 잘 노려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은 당장은 해결될 수 있는 부분들은 요것밖에 없다. 여기에 지금 중국의 그런 대규모 봉쇄 정책은 아마 연말까지 계속될 수 있기 때문에 중국발 호재도 현재로서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속 우리가 예의주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대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모든 상황들이 너무나 비우호적인 그런 시장이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런 시장에서 그래도 좀 매수해 볼 수 있는 섹터 그러면 이슈가 조금 더 지속될 수 있는 섹터를 보셔야 되는데 그 섹터가 바로 저는 전후 재건입니다. 지금부터 뭐 재건을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언젠간 올 미래이기 때문에 세력들 입장에서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또는 투자하는 입장에서 본다라면 그냥 우리가 확정적인 어떤 언젠간 오는 코로나가 언젠간 끝나듯이 그런 걸 생각해 보신다라면 그런 종목들을 좀 그래도 관심 있게 좀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데 얼마 전에 제가 이제 또 그런 종목들 몇 개 말씀드렸고 대모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종목이 되겠고요. 뭐 수산중공업이라던가 또는 뭐 최근에 뭐 프리엠스도 최근에 급등했어요. 프리엠스도 이제 우리 뭐 중장비 부품 만드는 업체인데 또 최근에 좀 급등한 모습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그 도화 엔지니어링 아직 시장에서 모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 제가 도화 엔지니어링을 한번 소개를 시킨 적이 있는데요. 어떻습니까?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나마
그나마 저도 사실 뭐 이런 종목들을 뭐 말을 하기 좀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근데 워낙 시장이 지금은 어떤 산업적인 부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섹터가 지금 거의 전무한 이런 상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현대건설기가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좀 대형 주급에서는 그래도 좀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조금 강한 이런 것들을 바닥을 좀 탈출하는 모습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마켓이라든가 이런 종목들도 약간 좀 그나마 견조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영상 참고해 보시고요. 자, 여러분들 힘든 시장입니다. 그래도 힘들 내시고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